광복절이었죠. 대한민국의 광복은 우리 힘으로 아쉽게도 이뤄내지를 못했습니다. 힘이 없으면 지배당합니다. 힘이 없으면 자유도 없어요. 그 바쁜 장중에 HTS 뜨는 뉴스만 보기에도 힘든데 왜 미리까지 뉴스를 봐야 되느냐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실시간 뉴스를 확인만 하시고 뉴스를 미리 보셔야 돼요. 메가더가 리틀보이로 일본을 무릎 꿇렸듯이 메가더급의 금융시장 포식자들은 일주일치 뉴스를 최소한 미리 보고 있어요. 언제 뭐가 나오고 언제 무슨 일이 있고 뉴스 속보나 실시간 뉴스에 여러분들의 도파민을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본 사람하고 그때 실시간 뉴스로 대응하는 사람하고의 승부는 누가 봐도 뻔하죠. 저 나름대로는 주간 뉴스 미리 보기가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요. 솔직히 정부 행사 일정 같은 거 미리 얘기하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시장의 파급력까지 해설을 해주는 게 우리한테 좀 부담이다, 이런 반응도 제가 우회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보 민주화가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한테 우리가 조종당하는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뉴스를 미리 봐야 되는 이유. 자, 8월 셋째 주 주간 뉴스 미리 보기로 출발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제 바로 찜통더위로 손바뀜이 일어나는데 올해는 장마도 길었듯이 이 더위도 추석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만약에 폭염 관련주 6월 초에 일찌감치 들어갔다 물린 분들 탈출할 기회가 왔고요. 대신에 캠핑용품이나 아웃도어 차박 그리고 외식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올해 추석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인데 연휴가 차례상 비용 번다 생각하고 중기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올해는 여유 있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자, 8월 17일 월요일로 갑니다. 대체 휴일로 증시, 채권시장, 외환시장, 공공기관 모두 휴무. 병원은 엽니다. 연휴에 해외를 못 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대형 상점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검색어 그 빅데이터가 공개됐는데요. 그걸 보면 대부분이 대형마트, 할인점, 백화점 이런 데가 차지합니다. 유통, 소비, 레저 뭐 이런 쪽으로는 서서히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그런 발빠른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정부에서 이번에 2만 원 이상 결제하면은 만 원을 보조해주는 외식 비용 예산을 지금 집행 중에 있거든요. 월요일 밤 미국에서는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여기다가 열리는 지역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우리말로 하면 경합 지역, 밀워키에서 열립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지난 공화당 전당대회처럼 체육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마스크 쓰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선통신으로 전국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대의원들하고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하고,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이 법인세율 인상, 환경 규제 강화, 오바마 케어 유지 및 확장, 동맹협력 강화.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밀워키에서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밀워키가 또 환경, 수질, 친환경 이런 도시예요. 하여튼 미시간 호수에 붙어 있고 밀러 맥주 본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수처리 관련 기업이 150개가 돼요. 우리나라 대구시가 몇 년 전에 밀워키하고 자매 결연 맺은 것도 바로 이 환경과 식수 이런 쪽으로 제휴하기 위해서였는데, 만약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뉴스를 다루다가 그런데 왜 밀워키인가? 밀워키는 어디인가?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은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홍수에다가 이제 수처리 또 상하수도관 정비 그리고 수도관에서 뭐 유축 나왔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갑자기 밀워키 수질 환경 요쪽도 테마로 꽂힐 수가 있어요.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를 앞서고 있어요. 근데 한국 증시에서도 바이든 테마주가 있습니다. 일단 좀 크게 대승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친환경주의자니까 우리 그린 뉴딜 관련주 바이든 테마주하고 일맥상통을 하고, 그러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그 게맛살 만드는 한성기업 있잖아요. 한성기업 그 오너 아들이 시라큐스 대학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바이든이 시라큐스 대학원을 나왔대요.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무슨 도대체 연관이 있는지. 거기다가 한성기업 대표는 79년생이고 바이든은 41년생인가? 나이도 한 30살 차이 나는데. 하여튼 시라큐스 출신 대표가 또 있는 데가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두올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시라큐스 나왔대요. 바로 월요일날 밤에 미국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합니다. 자, 이날 미국은 8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유럽의 6월 건설 생산이 발표됩니다. 또 다른 해외 이벤트로는 일본의 2분기 GDP 폭망하겠죠. 6월의 광공업 생산
설비 가동률이 공개됩니다. 8월 18일 화요일로 갑니다. 연휴 이후에 첫 비즈니스 데이죠. 정세균 국무총리는 2주가 휴가인지 총리실 일정이 지금 다 비어있네요. 그래서 이제 경제부총리를 봤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청년 창업 허브 현장 방문을 나갑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요 분야만큼은 정치적으로도 젊은층 표심 잡기 차원에서라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분야인데 아무래도 온라인 직업교육, 자격증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가야 되겠죠. 이날 산업부 일정으로는 오후 4시 반에 세종청사에 수소 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요즘은 전기차 2차 전지하고 더불어서 수소차, 퓨얼셀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이날 공정위 일정으로는 테슬라 구매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구매가 계약 관련해서 불공정이 있다고 공정위에서 봐서 이거를 시정한다고 발표를 한대요. 당연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신경도 안 쓰겠지만 만약에 국내 테슬라 주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추가 상승도 힘들어 보이고 일단 여기서 털고 가자 해서 미국장에서 일제히 다 매도 내면은 오비 일확격으로 진짜 공정위에서 테슬라 구매 계약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 발표하고 나서 떨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자, 이날 삼성전자가 보안 기술 포럼을 개최합니다. 18일 화요일 날. 물론 온라인으로 이 웨비나 형식으로 하는데 요새 언택트가 대세가 되고 나서 사실 그전 같으면 정보 제공에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정보들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다 공유하자 살고 보자 그래서 이제 막 정보 제공 동의로 풀려 있는 상태인 만큼 보안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국내 최대 규모 사이버 보안 포럼이니까 보안 관련주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방통위에서는 이날 OTT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OTT가 오버 더 탑의 약자잖아요. 지금 넷플릭스가 미워가지고 어떻게든 국내 OTT 업체들이 이걸 손 좀 봐주려고 막 이거 막 하고 막 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죠. 어쨌든 OTT 업체들 엔터 관련 회사들 이런 데에 대해서도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한 시점이다. 8월 19일 수요일로 갑니다. 이날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특별 여행 주의보가 종료되는 날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또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행, 항공, 레저 이쪽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다 그러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19일 수요일 이날 국회에서는 디지털 뉴딜 시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AI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교육, 영상, 3D, AR, VR 등등 언택트의 필수 업종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ICT 융합 포럼도 개최가 됩니다. 기재부는 혁신 조달 참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그 혁신 기업들을 정부에서 선정해가지고 정부 조달 기업으로 지정한다 이건데 혁신 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꼭 상장사 아니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이제 중기청이나 산단공에서 펀딩 받기 쉽고 돈 좀 만질 수 있는 정부 보증 업체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혁신 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좋고 그 다음에 향후 업황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 데는 정부에서 그냥 조달 기업으로 지정해주고 밀어준다. 자, 해외 이벤트가 또 있는데요. 북경의 아웃도어 용품 박람회. 여기도 한류가 유효한 분야죠. 중국도 이제 캠핑, 차박 이런 것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 시장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가운데서 해외 진출 경험이 좀 있고 중국하고 코드가 맞는 기업들이 19일 수요일 국토부에서는 이번 호우로 길에 많이 생긴 포트홀 있죠.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관리한다는 보도 자료를 낼 예정인데 보통 길에 가다가 뭐 꽝 해가지고 보면 이만한 구멍에 차 바퀴가 빡 찍으면서 막 휠도 깨지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것도 디지털화로 관리한다는 보도 자료를 낸다. 이제 이게 곧 자율주행 도로교통 정보 처리하는 거, 빅데이터, 5G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죠. 이날 경제 일정은 2분기 한국의 가기의 신용, 해외 이벤트 아까 북경의 아웃도어 용품 박람회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지금 무더위가 추석 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올해 추석이 또 늦어요. 그런 면에서 이 캠핑 관련주, 차박 관련주, 아웃도어 액티비티 이런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날 해외 일정으로는 일본이 6월의 핵심 기계 수주, 7월 수출입하고 무역 수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날 밤에 미국에서는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이자 기축통화국의 어떤 유동성 댐 수문을 맡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거기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미국 경제 면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대처를 잘했다 잘못했다에 따라서 11월 미국 대선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당장 트럼프 코로나 대처가 좀 안일했다는 식으로 원망이라도 혹시 나오면은 바로 바이든 테마주가 꿈틀거리겠죠. 이날 유럽은 소비자 물가 7월분하고 경상수지 6월분이 공개됩니다. 8월 20일 목요일로 갑니다. 산업부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원전이 국내에서는 정치 논리로 지금 저 지경이 됐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 원전 기술이 가성비 원탑. 이번에 체코 원전 사업에 한국도 참여한다고 출정식을 하는 날입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이날 모두 내가 주인공이야. 이날 과기정통부는 전국 1만 개소의 공공 와이파이 구축 본격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공공 와이파이는 이제 대세가 될 것이고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마켓쉐어를 늘려가는 데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이날 산업 전문 인력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도 발표합니다. 이날 국토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제 건축 지원센터 개소식을 엽니다. 업계의 반발이 좀 있는 가운데 부동산값 잡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분위기인데 이 와중에도 수혜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준비 중인데 어린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 보면은 뭐 눈 나빠진다, 바보 상자다 막 못하게 하다가 요즘은 그런 거 다 사실 풀린 상태죠. 그만큼 미디어가 교육 쪽으로도 진화를 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인데 유아용 교육 프로그램 역시도 그런 차원에서 유망한 분야라고 보고 이건 뭐 언택트 뭐 단순히 이런 그 테마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는 미디어를 통한 교육.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랑 친숙해야 커서도 크리에이터가 되든 뭐 코딩 전문가가 되든 8월 20일 목요일 이날 해외에서는 9월물 WTI 원유 선물 만기일이고 미국은 7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이제 3분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제 지표는 다 중요하다. 결국 우리나라 대외 수출 비중 2위 국가이기도 하니까요, 미국이. 자, 8월 21일 금요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갔다가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에 참석합니다. 주제는 한국 기업 부문의 이중 구조에 대해서. 보나마나 재벌 지배구조 얘기 분명 나올 거고. 근데 최근에 활발하게 지분 정리가 막 잘 되고 있는 대기업들, 재벌들 가운데서 알짜다 이런 회사들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SK가 요새 IPO니까 상장 시장 쪽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SK 바이오팜 대박 쳤죠. 하반기에도 SK IE 테크놀로지, SK 바이오사이언스, SK 파마테코, SK 매직, SK 실트론 이런 회사들 상장 추진하고요. SK텔레콤도 자회사가 지금 ADT 캡스, 웨이브, SK 브로드밴드, 11번가, 원스토어 이런 거 다 상장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카카오도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뱅크 현재 상장 예비심사 청구해놓은 상태고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페이도 이 뒤를 따를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대응 R&D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보통 요즘은 사람들이 주말에 이제 방역이나 보건 이런데 해이해지지 말라고 금요일에 코로나 관련 캠페인이나 기사를 좀 세게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관련주도 이럴 때 한번 다시 부각되기도 합니다. 자, 이날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AI 기반의 보안 관제 솔루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주에는 보안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AI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 둘의 교집합이 상당히 많은 매스컴을 탈 것으로 예상되죠. 그 다음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7월 하반월 동향이 공개되는데 패널 가격은 좀 일찌감치 반등 중이기는 한데 이러다 또 언제 재고 증가다 뭐 재고 증가 사이클에 진입했네 이러면서 돌아설지 몰라가지고 항상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거는 6개월 정도 사이클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이날 한국의 7월 생산자 물가, 8월 수출입 동향이 공개되고 일본은 7월 소비자 물가가 공개됩니다. 미국은 7월 기존주택 매매, 그리고 미국, 유럽 주요 선진국 전체 마르키트 PMI가 이날 한꺼번에 다 쏟아집니다. 8월 셋째 주는 상장 일정도 이제 이걸로 끝납니다. 이제 9월까지는 공모주 청약도 없고 대신에 9월 딱 되자마자 바로 9월 1일 날 카카오 게임즈 일반 공모가 있습니다. 물량은 128만 주. 가격 밴드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카카오 게임즈 신규 상장일이 9월 11일, 바로 9.11. 이게 또 한번 떠들썩할 텐데 의외로 소문난 잔치가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 신규 상장 기업은 조심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 주간 뉴스 미리 보기에는 품과 시간과 돈 같은 리소스가 들어요. 그냥 단순히 제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생각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게 이 컨텐츠인데, 대신에 이거를 저한테 이메일 주시거나 연락하시는 분들은 나는 컨텐츠 진흥기금 내고 보는데 이거 전체 공개로 하지 마라, 일부 공개나 멤버십으로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저는 자율로 컨텐츠 진흥기금 받고 이걸 또 유료나 아니면 멤버십으로 한다는 건 그 자체가 정보 민주화의 취지하고 또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뭐 외압에 따라서 못하게 되면 모를까 그 전까지 절대로 멤버십이나 유료로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 자율로 콘텐츠 진흥기금 받으면서 제작할 테니까요. 그것도 걱정 마시고요. 주간 뉴스 미리 보기가 제가 만드는 거라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힘은 정보입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상위 포식자가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보고 대응하고 있을 때 우리는 HTS 실시간 뉴스 보면서 역시 농업적 근면성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그때그때 뉴스 올라오는 거 보고 민주당 전당대회? AI? 수소차 세종시 충전소 만든대? 그때 들어가서 관련된 기업 보고 그때 시장에 대응해봤자 시장 포식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정보 민주화고요. 정보의 비대칭성 이거 깨지지 않으면 절대 우리 경제적 자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주간 뉴스 미리 보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어차피 끄는 거 누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좋아요를 막 누르고 싶으신 분들은 홀수로 눌러주세요. 짝수로 누르면 취소됩니다. 고맙습니다.